법원이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팀은 곧 강제 구인에 나설 전망인데요. 특검보와 검사를 직접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비상계엄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오후 2시부터죠. 약 12분가량이 지났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적용된 혐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뭘까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결국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와 위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전 단수 지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와 관련된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선 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어떤 혐의점이 입증되느냐보다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이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기존의 진술과 지금 배치되는 CCTV 영상이라던가 관련자들의 증언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재판부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주목을 받는 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높아질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이기 때문에요. 어떤 범죄 혐의점이 입증이 완벽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적어도 재판부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의점에 대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취지가 인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만약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신병이 오늘 확보가 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비슷한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당연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것 자체로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어떤 혐의점이 없다라는 부분이 또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특검의 수사에는 좀 제동이 걸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전 방위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물증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진술들을 유도해 냈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특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내란 특검팀 소식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우리 군이 계엄이 벌어지기 계엄 사태 이전에 무장 헬기로 NLL 인근을 위협 비행하면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군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군 내부에서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면요. 지난해 7회에서 8회 정도, 그러니까 항공사령부가 이 무장 헬기를 동원해서 NLL 지대를 비행을 했다, 이런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될 수 있냐면요. 일반적인 정찰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진술들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헬기가 정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군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낮에 무장을 하고 마치 북한 측의 눈에 뜨기 위해서 비행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마치 이제 외환죄의 입증이 가능한 그런 증거로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진술들을 보자면 당시에 지금 군사상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좀 특이점이 있는 이런 NLL에 대한 그런 도발 시도가 있었다면 이것이 어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에 정당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이 이런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좀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럼 어떤 형의를 적용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던 외환죄 부분과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도 NLL의 북 공격을 유도한다 예. 이런 메모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예. 만약 이런 무장 헬기를 고의로 보내서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우리 측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북측의 도발을 유도했다 이런 부분들의 사정이 확인이 된다면 특검 측에서는 외환죄 적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와 음모 단계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결과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그런 규정을 우리가 예비 음모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북측을 도발하기 위해 헬기를 띄운 사정만으로도 이미 어떤 정도 결과를 감수하겠다는 예비 음모 단계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면 특검 측은 외환죄의 어떤 예비 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김건희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어제 오후 2시 12분에 청구를 했고요. 법원이 하루 만에 이제 발부를 결정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체포영장이 필요한가 이렇게 일응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예. 문제는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예. 점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에서 발부한 이 구속영장의 효력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측에서 추가적으로 소환을 요청했는데 2차례 이미 불응을 한 상태고요. 앞으로도 어떤 수사에 자발적인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어제 체포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그런 사정을 원활하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특검팀은 특검부와 검사를 한 명씩 구치소에 투입해서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제 앞서 내란 특검에서는 강제 인치에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직접 끌어내는 물리적인 방식을 이용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는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 장애물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미 내란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속 이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제 강제 인치, 조사실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서울구치소 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 교도관들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서 조사실로 데리고 나오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건 이전에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못했던 상황과 동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지금 체포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교도관들과 함께 수사관을 특검에서 파견을 해서 이 교도관들을 지휘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 파견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어디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으러 나오기를 거부한다면 말 그대로 끌고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불투명해 보이고요. 그 다음 단계 만약 어떻게든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또 유의미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입장에서는 이때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은 수사의 어떤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 장애물들이 남아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해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다라고 하면서 이 소견서를 구치소 측에 제출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주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가만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 그 과정에서 어떤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하더라도 이것이 일단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못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판단도 있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무더위에 어떤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졌음을 입증할 소견서 같은 부분을 제출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강제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도 뭐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거나 다른 방안 역시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특검도 다른 대안을 제시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양측이 계속 대치되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통일교 전 간부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됐다는 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또 도주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되면 이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좀 붙을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통일교 전 간부가 결국 이 전성배 씨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을 할 목적으로 이 고가의 핸드백과 목걸이를 전달했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물론 지금 전성배 씨는 이걸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가방이나 목걸이의 실물은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통일교 전 간부가 구속됨으로써 특검 수사에는 좀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지금 일관된 진술, 어떤 청탁 목적, 특히 캄보디아 어떤 사업이라던가 이타의 어떤 이권들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부분을 지금 이 전직 간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특검 측은 이것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조사를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통일교 전 간부를 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조사를 함으로써 관련된 진술들을 충실하게 확보하고 물증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는 순직 해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특검팀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불러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VIP 경로설에 어떤 실체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예.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VIP의 경로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외압이 있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을 해온 사람들이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VIP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치하는 진술들이 여러 사람을 통해 등장을 한다는 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다만 VIP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곧바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상황 회의에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한 부분까지는 확인이 돼도 이것이 어떤 범죄 혐의점으로 연결이 되려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하거든요. 특검 측은 그래서 수사 결과에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작용을 했는지를 지금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